꿈의 실상. 경전을 천독만독, 원만독하라는 것은 한 번 읽어서는 경의 깊은 뜻이 이해되지 않지만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여러 번 읽는 동안에 그 뜻이 조금씩 깨달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내가 한 번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게 되는데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꿈이 과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확실히 경험할 수 있는 심리학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인데, 그리고 꿈에 대해 그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해 왔는데 먼저 꿈에 대한 시간을 말하겠습니다. 사람이 자는 시간은 대체로 하룻밤에 7시간 내지 8시간이므로 내가 잠이 든 전 시간 동안 꿈을 꾸었다고 해도 8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속에 들어가서 8시간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꿈속에서 경험하는 시간은 닷새, 사는 때도 있고 한 달 사는 때, 몇 해 사는 때, 까딱 잘못하여 한평생 사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을 새워가며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8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꿈에 들어가서 일평생이 되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나 반나절 꿈도 꾸지만은 저녁마다 일평생 꿈을 꿀 수도 있는 것이므로 생시에 산 시간보다 꿈속에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게 됩니다. 그러면 꿈을 꾼 실제의 시간은 얼마 동안이냐? 꿈을 꾼 시간을 조사해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쉬운 방법은 잠이 들어있을 때 눈동자의 움직임을 보아 알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 위에다가 가볍게 손을 대고 있으면 꿈을 꾸는 사람은 눈동자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눈동자는 우리가 눈 감고도 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눈동자가 놀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꿈을 꾸지 않는 때로 판단합니다. 이제 꿈 꾸는 시간이 5분 동안이라면 눈동자가 움직이는 시간도 5분 동안이 되는데 단 5분 동안에 꿈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꿈속에서는 하루도 살고 이틀도 지내고 때로는 한 달 산 것도 이야기합니다. 꿈을 꾸는 실제의 시간은 연구 조사한 사람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조사 결과는 45분 걸렸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36분이 걸렸다, 35분이 걸렸다 이렇게 차츰차츰 줄어서 심지어 결국 모든 꿈은 단 1초 동안에 이루어진다는 결론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현실에서는 1초 동안이 짧은 시간이지만 꿈속에 들어가서는 50년, 60년의 긴 생활을 경험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45분 가지고 10년, 50년을 봤다는 얘기는 1초를 가지고 10년, 50년을 만들어 살았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45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또한 단 5분이 될 수 있는 거나 1초 가지고 10년을 살았다는 얘기나 마음대로 이기는 마찬가지이고 45분이나 1초나 시간을 초월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원리라 하겠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면 1초보다도 훨씬 작은 몇만 분의 1초쯤 되는 시간을 가지고 몇 해의 긴 꿈을 꾸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차츰차츰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시간도 아닌 것, 시간이 채 움직일까 말까 하는 아주 짧은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의 무궁한 세계를 꿈에 가서 창조한 것이 됩니다. 시간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꿈에 가서 항상 시간을 만들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시공을 창조. 우리는 마음으로 꿈속에서 시간을 창조하여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들, 딸 낳고 그 아이 기르고 교육을 시킵니다. 유치원에서 국민학교로 중고등학교에 보내느라고 가정교사를 대여 입시 시험 준비도 시키고 해서 교육을 마치고 나면 또 결혼을 시켜가지고 슬하에 손자를 많이 두게 됩니다. 우리가 생시 현실 사회에서 한평생 산 그대로 꼭 생시와 똑같은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꿈속에서 이렇게 한평생 살았다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 시간이 움직이기도 전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시간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세월을 보냈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곳에도 공원이 있고 공장이 많았을 것이며 사회가 있고 우주가 있으니 이것은 무한대의 공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한대의 공간, 이것은 참말 공간이냐 하면 그것도 작은 점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이런 무한대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면 억마문의 일에 해당하는 점을 가지고 무한대의 공간을 본데 불과하고 자꾸자꾸 이렇게 추구해서 따져나가다 보면 점도 아닌 것을 가지고 무한대의 공간으로 창조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꿈이란 확실히 마음이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공한 시간이나 무한대의 공간이 찰나도 점도 아니어서 말하자면 시간도 아니고 공간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간도 아닌 것, 시간도 아닌 것을 물질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시간이라는 정의에 의해서 평소에 시간이라는 물질계의 한 현상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고 무엇인가 움직인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 공간이 현실적으로 존립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꿈의 시간이란 하나의 물질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꿈에는 공간도 아니고 시간도 아닌 것을 가지고 무궁한 세월이 흘러갔다고 하고 무한대의 공간이 벌어져 있다는 것 같이 생각하는 관념이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원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비유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가령 여기서 조그마한 거울을 가지고 남산에 올라가서 시내를 비춰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서대문에서 동대문, 남대문, 청량리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거울 속의 거울이 몇 억 만 배도 넘는 큰 서울의 질량이 그대로 변함없이 나타납니다. 사람만한 곳은 사람만하게 보이고 자동차만한 물건도 빌딩도 각각 자기 크기 그대로 비춰서 나타납니다. 또 거리도 1m 떨어진 것, 100m 떨어진 것, 1km 이내, 2km 내의 거리가 각각 조그만 차이도 없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거울에 나타난 서울은 한 개의 그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림이라고 하면 또 실제의 청량리가 거울 안에 들어와 똑같은 크기로 나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렌즈 속에 큰 서울을 그대로 옮겨다 띄워놓는다면 북악산이 깨알 만큼한 크기가 될 것이고 남산은 콩알만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남산에 가서 거울을 비춰보면 확실히 서울만한 질량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광학상의 원리가 그렇다고 하지만 광학 자체도 결국 우리의 감각작용상 작은 것이 큰 것으로 착각된다는 사실을 밝힌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보이느냐? 이유 없이 그렇게 보인다고 해야 합니다. 꼭 무슨 이유가 있다면 우리 이 마음이 신기해서 신통으로 그렇게 작은 것을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 거울을 반만한 작은 거울을 가지고 비추어 보더라도 역시 서울은 큰 거울과 똑같이 보이게 됩니다. 만약 이것을 더욱 작은 것으로 차츰차츰 더 줄여서 나중에 사람들이 육안으로는 못 볼 정도의 작은 거울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비춰진 서울의 그 크기가 변함없이 그대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과학이 발달해서 산소나 수소나 원자처럼 작은 거울이 나타났다면 원자 크기의 거울 거기에도 역시 서울만한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아지다가 작은 것까지 없어진 것, 나중에는 작은 것이 없어진 것까지도 없어진 상태에 도달하면 우리 마음의 참 거울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무 것 아닌 것조차도 아닌 것. 우리 이 시간 공간이 본래 마음이고 보면 지금 우리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 이것은 시간도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 듣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경을 읽고 있는 그 마음자리가 참 거울입니다. 돌을 갈아서 무엇을 비추게 했다든지 유리 뒤에 약을 붙여서 비추게 하든지 해서 만든 거울은 죽은 거울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배 거울이 있습니다. 이것은 허공도 아니고 공기가 없는 진공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이번에는 여기에도 무엇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보배 거울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가 물질로 만든 거울은 다 죽은 거울들이고 여기 우리 마음은 즉 산 거울입니다. 아는 능력을 지닌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배 거울은 생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나의 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불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마음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은 작다고 한다면 작다가 작은 것도 없어져 버린 경지, 말하자면 무한소가 됩니다. 이 무한소는 결국 무한대와 동일한 통일경이 되어 마침내 모두가 다 마음뿐이고 나일 뿐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나의 법문을 듣고 앉아있는 여러분이 이 아무것도 아닌 것, 마음, 오직 그것뿐입니다. 무한소가 무한대로 통일한다는 것은 우리 전 우주가 다 이것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이고 무한소 무한대로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하늘, 땅, 태양계, 은하계 할 것 없이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한계가 있다고 어디에 있고 어디는 없어야 할 것이지만 이 마음은 무한소 그대로 무한대이고 전 우주 그대로이기 때문에 꿈을 꾸는 찰나에 우주를 이루고 시간세계, 공간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다 작은 것조차 없어진 이 무한소, 바로 그곳에 무한대의 세계인 대우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그 꿈속의 우주나 생시에 보는 이 우주나 똑같은 우주인데 그 우주가 이 아무것도 아닌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도 있고 태양도 있고 별들도 있고 무한대의 허공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꿈으로 불법을 이해하면 쉽다. 이와 같이 마음을 꿈으로 풀어보면 확실해지고 재미있습니다. 저녁마다 꿈속에서 우리가 대우주를 창조합니다. 그렇지만 꿈 세상이 생시에 살던 세상과 너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꿈인 줄을 모릅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유치원,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했는데 그리고 내 아들, 딸들도 내가 나온 대학에 다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 키운 이 몸 말고 내가 어디 또 따로 있기에 이것을 꿈이라고 하느냐, 생시가 따로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됩니다. 감히 꿈이려니 의심도 안 합니다. 그 꿈 세상이 참이고 생시라고만 믿고 살 뿐 정말 생시는 아예 부인합니다. 그러다가 꿈을 깨고 나면 웃어버립니다. 그래서 꿈이 되고 생시가 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아들, 딸 다 낳고 교육시키고 하지만 꿈을 깨고 나면 손목시계는 1분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생시의 1분, 이것은 참말로 알고 꿈속의 수십 년은 거짓말인 줄 알지만 꿈나라의 시간도 역시 60초가 1분이고 60분이 1시간이고 24시간이 하루고 365일이 1년인 그런 시간으로 아들, 딸 여러 남매를 낳아서 키웠으면서 이것은 소홀히 압니다. 그러나 꿈은 만년이지만 생시는 모아봐도 10년도 안 됩니다. 이러한 꿈과 생시가 번갈아 반복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참말이고 어떤 것이 꿈이냐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1분 전에 살던 생시를 꿈에 가서는 부인하지만 우리가 저녁마다 꾸는 꿈은 생시에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머리에 어느 것이 더 많이 남아 있겠습니까? 꿈에 들어가서 깜빡 잊어버리는 얼마 안 되는 생시. 이것이 꿈인가? 생시에도 잊지 못하는 천년만년 되는 꿈이 생시인가? 생시를 깨면 꿈에 들어간 꿈이 되고 꿈을 깨면 생시에 들어온 꿈인데 생시를 깬 꿈에는 생시는 완전히 부정됩니다. 또 간반 꿈만 아니라 생시에는 사는 것도 살아놓고 보면 다 꿈입니다. 지나가고 나서만 꿈이 아니라 생시가 지나가기도 전에 깨어있는 이대로가 꿈입니다. 왜냐하면 꿈을 깨기 전까지는 꿈인 줄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인데 깨지 않고 꿈인 줄을 모르는 그대로가 꿈이듯이 생시도 똑같습니다. 생시가 꿈인 줄 모르는 생시. 그대로 생시 그것도 꿈입니다. 한국
갑부가 되어 돈을 마음대로 쓰면서 몇십 년 호강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전체가 다 꿈입니다. 돈이 모였다는 것, 갑부가 되었다는 것도 꿈이고 거지가 되어 돌아다녔다는 것도 꿈이고 모두 헛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낙봄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낙봄을 깨기 전에는 이게 꿈인 줄 알 도리가 없지만 그것은 꿈속에서 꿈인 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꿈속에서는 꿈이 아닌 소식, 꿈 밖에 있는 자기 참 얼굴은 모르고 꿈속에 행동하는 걸 마음 밖에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먹어야 한다는 관념 때문에 생존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다 생시가 꿈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짓들입니다. 꿈에도 사실은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하고 하루 세 그릇씩 꼭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꿈에도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생존 경쟁을 합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많은 싸움을 하고 생존 경쟁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사는 꿈으로 됩니다. 연애 꿈을 꾸었을 때는 그게 꿈이 아니었더라면 깨지나 말았더라면 할 것입니다. 연애도 오래 해보고 부자가 되어 자가용도 타고 수천 명 부하를 거느리고 멋지게 살아봤으면 하고 꿈에서라도 이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게 꿈 좀 꾸어봤으면 좋겠다고 할 것입니다. 한 달 동안 꿈만 꾼 여인. 옛날 평안도 어느 산골에 감자 농사나 지어서 겨우 살아가는 외딴 농가가 한 집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람을 사서 감자밭에 풀을 매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감자를 가지고 적도 붙이고 수제비도 만들어 일꾼들이 점심을 해가지고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두세 시간이 지나도 아내는 오지 않다가 남자가 집으로 달려가는 도중에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는 점심을 가득 해오다가 길 옆에 내려놓고 누워서 뒹굴고 웃고 헛소리를 하고 미쳐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즉시 약을 먹이고 침을 놓고 온갖 수단을 다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들과 산으로 돌아다니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웃고 또 내외간에도 말 못할 이야기도 막 하고 그럽니다. 남자는 할 수 없이 아내의 손발을 묶고 방 안에 가두고 재워놓았더니 거의 한 달 후에 깼습니다. 이리하여 제정신이 돌아오기는 했는데 웬일인지 자꾸 울기만 합니다. 하도 이상해서 친정어머니가 한 달 이상을 두고 달래면서 물어보니 아버지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라며 몇 번을 당부한 뒤에 다음과 같은 사연을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서 일하던 그날 밥을 해가지고 밭으로 나가려던 참인데 웬 초립동 소년이 예쁜 당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초립동을 보니 옷도 잘 입고 얼마나 잘났는지 세상 사람들과는 대조할 수 없이 뛰어나 보였습니다. 이 초립동이 자기 옆에 탁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일어서서 하는 말이 대단히 실례입니다. 우리 집은 아무 데에 있고 우리 부모는 누군데 정승판서집이고 농사는 수만석을 하는 부자입니다. 내가 1년 전에 부잣집 처녀에게 장가를 들어 정이 깊이 들었는데 자식도 하나 낳아보지 못한 채 금년 봄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홀로 된 나는 궁리하기를 죽은 마누라는 다시 만날 수 없으므로 할 수 없이 마누라와 똑같은 여자를 만나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이렇게 팔도광산을 헤매고 있던 중 오늘 이곳을 지나다 보니 당신은 우리 마누라와 조금도 안 틀리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당신이 이런 두매 산골에 감자 농사나 지어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 당나귀를 타고 이 길로 곧장 갑시다. 이 당나귀는 하루에 천리를 가는 말이니 잠깐 가면 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만 마음이 끌려 살림살이고 뭐고 정신이 다 나가버린 채 그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어찌나 빨리 달리던지 삽시간에 강과 들판을 지나서 산골짜기를 들어가니 남녀 하인들이 마중을 나와 인사를 합니다. 그들 하인이 입은 옷 모양과 미모가 어찌 뛰어났던지 자기 같은 것은 곁에 서지도 못하게 잘생겼습니다. 동구 안으로 들어가니 큰 동네가 있는데 전부가 기와집이고 낙원 같은 좋은 집에서 조부모 시부모도 마중 나와 환영해 주었습니다. 나는 대우물로 목욕을 하고 그곳에서 주는 옷을 갈아입고서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추어 보니 내가 언제 이렇게 예뻤던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면서 해마다 아들, 딸을 자꾸 낳고
그 집이 살림살이도 다 차지했습니다. 예쁘고 잘난 얼굴만 해도 천당에 사는 느낌인데 아들들도 재주가 다 좋아서 공부도 잘하고 참 재미나게 한 10년 호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신이 아프고 몸이 부자유해서 고함을 질러보니 꽁꽁 묶여있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미친 짓 하는 동안 15년을 살았고 그래서 꿈속에서 정든 아들과 남편이 보고 싶어서 우는 것이니 이 소리를 누구 보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한 번 더 미쳐가지고 가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꿈이 그리워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못 잊고 사는 것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꿈속에 평생을 산 조신대사. 꿈속에 여하튼 중생인 우리는 마음을 깨치지 못하는 한 모두 꿈속에 사는 것인데 전부 자기 마음으로 꿈을 꾸어가지고 그 속에 시집간다, 장가간다, 살림살이 차린다, 아들, 딸 낳는다 하는 것이니 마치 아까 산골밭에서 정신 이상이 된 여자가 정상을 잃은 채 웃으며 행복한 생활을 의식하는 꿈속의 생활과 같습니다. 요새 꿈에 대한 학자가 과학적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꿈이란 큰 꿈이나 작은 꿈이나 최소 시간이 45분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45분이면 며칠도 되고 몇 년도 되고 일평생도 되는 꿈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조신대사의 실제 꿈이 이광수 선생이 꿈이란 역사소설로 엮어서 세상에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옛날 신라 때 조신대사라는 스님이 강원도 낙산사에 있을 적인데 법당에 사시맞이를 올려놓고 경세를 땡하고 치는 사이에 깜빡하고 졸음을 조는 동안에 80년 긴 꿈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세라는 종은 천천히 때리면 소리가 죽고 힘껏 빨리 때리고 가만히 있어야 소리가 나 죽지 않습니다. 그 경세를 때리는 순간은 몇십 분이 1초에 불과합니다. 깜빡하고 조는 순간 죽노릇을 하는 현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꿈속에 들어가서 그 고을 사또님 심부름으로 마을에 내려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단골 신도인 무남 동녀 딸 하나가 있는 신도집이었는데 그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다른 일가 친척도 없고 살림은 한 300석 하는 시골의 부자였습니다. 그 처녀에게 장가를 들면 누구든지 300석을 얻어 팔자가 핍니다. 이 집은 1년에 몇 번씩 조신대사가 있는 절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처녀가 어머니를 따라오는 것을 보아왔는데 이제는 시집갈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조신대사는 지나가는 길에 그 집에 들러서 인사나 하고 가기로 마음을 먹고 잠깐 방문했습니다. 사또님 심부름으로 어디까지 가는 연유를 말하니 들어오려면 저물겠다고 하면서 집에 와서 저녁 자시고 가라고 친절히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볼일 보고 늦게야 올라오다 보니 어두워지고 나서야 그 신도집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 신도집에서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반찬값만 장만해 놓고 밥도 안 짓고 반찬도 안 만들고 있다가 조신 스님이 들어오니까 하인에게 밥해라 반찬해라 하며 부랴부랴 시켜놓고는 스님과 법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식구 모두인 모녀도 이제까지 밥을 먹지 않고 조신대사가 오면 같이 먹는다고 기다렸다가 밥상이 들어오니 같이 먹도록 했습니다. 그때는 불교가 크게 융창했고 스님들에 대한 대우가 대신보다도 더 존경하던 신라 때였습니다. 딸방에서 진수성찬을 차린 저녁 밥상을 놓고 셋이서 같이 먹고는 법문을 달라고 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들은 그만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을 모른다는 식으로 시간이 오래 지나가서 한밤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데 10열이나 가기도 어렵고 그 집에서는 자고 가라고 붙잡는 바람에 그대로 자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신도는 어떻게 된 건지 그만 자기 딸과 조신대사를 한 방에 가두어 놓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조신대사는 그래서는 안 될 것인 줄은 알지만 어려서부터 잘 알고 서로 얘기도 하고 친숙하게 지내다가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그만 그날 저녁에 장가를 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절에는 다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부름 갔다 온 사정을 보고 할 수도 없고 그만 그 집에 숨어 가지고 머리를 길러서 상투를 얻고 결혼식 할 새도 없이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그 해에 단번에 아들을 하나 낳았고 소문도 없이 감쪽같이 그러고 있는 판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아들을 낳아 꼭 달팽이 같은 아들을 수두룩하게 낳았습니다. 그놈들이 자꾸 크고 2~3살이 되면 천자다 외고 글도 가르치고 했는데 공부를 다 잘합니다. 이렇게 해서 8년 만에 아들 8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때는 한문 짓는 어려운 문장인데 또 글 잘 짓고 글씨 잘 쓰고 그림 잘 그리고 그리고 말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이래서 서울에 올라가면 단번에 급제를 합니다. 아들들이 경상감사, 전라감사도 있고 평양도 충청도 나중에는 팔도광산에 다 자기 아들들이 있게 돼서 나라 임금보다 오히려 권력이 센 편이 됐습니다. 집안 살림도 300석짜리가 이제는 10만석이 넘었고 아까 나귀 타고 간 처녀보다 훨씬 더 재미나게 잘 삽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나서 한 10년이 지났는데 아들, 딸, 형제가 다 죽고 며느리 다 죽고 손주들까지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끝내는 자기 마누라도 죽고 자기 혼자 늙은 무모로 나쁜 부하들한테 재산도 다 빼앗기고 이제는 하인들까지 전부 다 달아나 버려서 자기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차아차 하다가 그놈들한테 맞아 생명도 위험하게 되었고 재산을 다 뺏기고 보니 있는 돈이나 꾸려 꽁무니에 차고는 팔도강산을 유람차 나섰습니다. 구경 다니는 판입니다. 세상이 허망해도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꿈을 깨어가지고 자꾸 울어대는 그 여자보다 더 허망할 것입니다. 그래, 이래저래도 한없이 돌아다니다가 가을이 됐는데 해는 저물고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파서 길가 잔디밭에 두 다리를 뻗고 앉아서 신세 한탄을 하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산 위로부터 절에서 종치는 소리가 은은히 울려 내려옴을 느끼고 근처 어딘가에 절이 있는가 보다 하고 가만히 살펴보느라니 자기가 10여 년 전에 살다가 떠났던 집 근처 낙산사에서 울려오는 종소리였고 자기가 앉은 그 자리가 바로 자기가 살던 그 집터였습니다. 지금은 잔디밭이 되었고 쑥대들이 나오고 거기 있던 동네는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제는 꼼짝없이 큰일 났습니다. 내 나이 벌써 90이 다 되어서 이제는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모르는 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하지 말라던 250가지 개를 낱낱이 다 파괴하고 8만 가지 세행을 다 부숴버리고 이제 눈만 감으면 꼼짝없이 지옥에 갈 판이니 생각하면 전신이 떨려옵니다. 이제는 곧 죽게 생겼는데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다 범해놨으니 진작 이렇게 허망한 줄 알았으면 차라리 장가 안 가고 그날 저녁 내가 절로 올라갔으면 되었을 것이 아닌가. 그 하루 저녁 못 참고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죽기만 하면 지옥행은 끊어놨고 아들, 딸이 또 그렇게 다 죽을 줄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몸은 늙고 곰곰이 신세를 생각해보니 기가 막힙니다. 그동안 하던 공부나 열심히 했더라면 성불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던가 하고 탄식하며 두 다리를 뻗고 방성통곡하고 울다가 깨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자기가 깜빡하고 졸기 전에 경세를 치던 망치를 잡은 채 그대로여서 경세의 종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몇십 분의 1초가 지났을까 말까 한 짧은 찰나에 90살이 지났으니 당시 스님이 나이 26살이 되었다고 치면 한 60년, 근 70년쯤 지난 것입니다. 조신대사의 실제 경험이었고 인생의 일대 교훈이었습니다. 인간 세상이라는 게 일체의 꿈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생시는 곧 낮꿈.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밤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깨어서 활동하는 생시라는 것도 낮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밤에 가서 꿈속의 생시라는 것도 만드는데 내 마음 가운데서 무한대 우주를 낮과 똑같이 건립한 때문입니다.
현생시의 에너지로부터 모든 여러가지가 창조되어 우주의 현실이 벌어졌듯이 이 꿈에도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사업도 하게 되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불은 뜨겁고 물은 차갑고 소금은 짜고 설탕은 달고 하여 생시의 이 자연계와 똑같은 자연계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마음이 건립한 것입니다.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기보단 마음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야 할 일입니다. 마음이 산도 되고 물도 되고 남자 여자 호랑이도 되고 구렁이도 되고 온갖 유정물이 되어가는 것이 꿈의 세계, 즉 꿈의 우주인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다 전체가 마음뿐인 때문입니다. 가령 밤에 잠이 들어 자다가 이불 속에 자기 몸뚱이와 처자를 다 그대로 놓아둔 채 마음만 나와가지고 꿈속의 세계를 새로 만듭니다. 그러나 나온 것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갔다 안 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마음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포를 하나 가지고 말하는 경우에도 이 마음은 수억만 가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사는 중생이면서 제일 작은 것이 제일 큰 것이 되고 큰 게 작은 것이 되는 원리와 하나가 되다 보니 어디까지나 경계인지 그 한계를 지을 도리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 마음자리가 꿈에 가서 대우주를 창조하게 될 능력이 있다 보니 꿈속에서 자기 몸뚱이를 끌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아이도 낳아 기르고 하다가 그 살림살이 그대로 다 내버리고 어딘가 다른 세계로 나오는데 그것을 소위 생시라고 합니다. 꿈에 가서도 우주를 창조할 능력이 있으니까 생시에 나와 가지고도 다시 현실의 우주를 창조합니다. 생시에 마치 활동 사진이 필름을 바꿔서 새로운 화면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과 같이 금강산이 나왔다, 지리산이 나왔다, 석굴암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깬다 하는 것은 내가 꿈을 꾼 그 자리에서 필름이 바뀌어 딴 필름이 돌아가게 되어 소위 생시라는 그런 영화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의 꿈속에 있는 영화나 생시에 있는 영화나 다 마음의 조화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밤꿈이고 이것은 낮꿈이고 하지만 또 따지고 보면 꿈도 없는 것이어서 생시의 꿈도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이대로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밤꿈은 확실히 낮꿈과는 또 다른 겁니다. 다른 꿈이니까 밤꿈은 낮꿈이 아니고 낮꿈은 밤꿈이 아닌 것입니다. 밤에도 마누라도 있고 낮에도 그 남편 그대로이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확실히 밤꿈에 만난 자기 마누라는 지금 생시에 있던 그 마누라는 절대 아닙니다. 꿈에 같이 산 그 마누라가 틀림없는 자기 마누라이고 꿈인 줄도 모르고까지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똑같으니까 서로 부둥켜 안아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낮에 있던 마누라는 꿈 세계로 들어갈 때 자기가 재워놓고 간 자기 몸뚱이 옆에 자고 있으니까 밤에 있는 마누라와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밤꿈에 있던 자기 몸과 생시의 자기 몸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정말 다르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곧 마음입니다. 밤꿈에서도 이 마음 그대로이고 낮꿈에서도 밤꿈에 있던 그 마음이 그대로 낮꿈을 꾸는 격입니다. 여기에 대우주의 꿈을 똑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밤꿈이 순전히 마음의 조화라고 말한다면 낮꿈 역시 마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밤에 굉장한 창조의 힘을 발휘했다고 한다면 낮꿈인 지금 이 순간에도 역시 그런 힘이 그대로 발휘되고 있을 것입니다. 꿈이나 생시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자 하는 그대로 밤꿈이나 낮꿈이나 필름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